인간을 조종하는 5가지 원칙. 첫 번째는 의존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그것은 돈이나 정보일 수도 있고 애정이나 안정감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가진 것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다. 필요가 커지면 관계의 힘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있으면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없으면 곤란한 사람이 된다. 책에서는 바로 이 상태를 관계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만들어지는 지점으로 본다. 상대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떠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다소 냉정하게 사랑보다 의존이 사람을 더 강하게 묶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의존은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 결국 의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상대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다. 두 번째는 약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무능력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책에서는 이런 지점을 취약점이라고 본다. 사람은 자신의 취약점이 건드려지면 평소보다 강하게 반응한다. 숨기려 하고 방어하려 하고 때로는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흥미로운 것은 약점을 숨기려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과하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책에서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지나치게 방어하는 지점을 보라고 말한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다면 그곳에 중요한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약점이란 단순히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길 원한다.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 책에서는 인정 욕구를 인간에게 매우 근본적인 욕망으로 본다.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정 욕구가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칭찬을 받으면 더 행동한다. 무시당하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관심을 받으면 가까워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그것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를 봐야 한다.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다르다. 능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다. 또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다. 또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지, 무엇을 빼앗기기 싫어하는지를 보면 인정 욕구가 향하는 곳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알면 그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책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지점에서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네 번째는 공포다. 공포는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는 감정이다. 사람은 위험을 느끼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잃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이때 평소처럼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책에서는 공포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생존 본능을 먼저 작동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은 안전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한다고 믿는 사람을 따르기 쉬워진다. 공포가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사람을 움직인다. 특히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공포는 더 커질 수 있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공포를 강력한 복종의 수단으로 본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한다. 공포가 오래 지속되면 반감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즉, 공포는 사람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신뢰를 만들지는 못한다. 공포의 힘은 결국 하나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 것이다. 5번째는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통제 수단이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순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책에서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본다. 죄책감은 다른 사람이 강제로 행동을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게 만든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자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느끼면 불편해지고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도 한다. 그래서 죄책감은 직접적인 위협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위협은 상대방이 나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책에서 말하는 죄책감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크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움직이는 5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의존입니다.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계의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약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건드려질 때 쉽게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영역이 있고 그 지점이 행동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을 좁히고 안전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죄책감입니다. 도덕성과 책임감을 건드리면 다른 사람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5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이 책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을 것 같을 때 가장 쉽게 움직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의존하고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타인의 평가에 반응합니다. 안전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공포에 움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모습을 지키기 위해 죄책감에 반응합니다. 결국 다크 심리학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평가에 유난히 민감한지, 왜 어떤 사람의 말에는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힘과 조종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 역시 인간의 심리를 상당히 냉정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어떤 욕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꽤 흥미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저는 다크 심리학을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책으로 읽기보다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조종당하기 쉬운가를 이해하는 책으로 읽으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조종하는 5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책은 많지만
모든 책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 남자의 책장에서 다음에도 한 권의 책에서 필요한 내용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